갈색의 황량한 땅이 실록으로 바뀌는 봄이 돌아왔다. 3월 21일이면 메소포타미아는 새해를 맞이한다. 농산일을 하는 유목민들인 쿠르드족에겐 초원이 녹색으로 변하는 때가 새봄이다. 이들은 집 밖에서 나와 들판으로 나아가 자신들의 무대인 광활한 초원에서 노래하고 춤춘다. 다시 봄이 찾아왔다. 말과 양은 망아지와 새끼 양을 낳았다. 이 모든 것들이 알라 신이 내린 축복이다. 마르코 폴로가 쿠르드족은 상인들을 약탈하면서 기쁨으로 법석 떤다고 기록했지만 지난날의 이야기다. 오늘날의 젊은 쿠르드족은 모두 명랑하고 쾌활하며 이들의 춤은 메소포타미아에 온 취재팀을 반기듯이 보였다. 거대한 오아시스 내붙이기 위해 땅에 갈대를 심는다. 이것은 반원통형 가옥들로 문명의 여명을 짊어졌던 수메르인들에 의해 남겨진 조각물 중에 취재팀은 바로 앞에 보이는 원통형 가옥과 똑같은 가옥을 보았다. 벽, 기둥과 천장은 모두 갈대로 제작됐다. 취재팀은 거실로 안내됐다. 그곳은 건물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넓은 방이었다. 작은 방에서 아이들의 음성과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집의 안쪽엔 남자들은 들여다볼 수도 없는 여성 전용 방이 있다. 갈대를 쪼개는 남자는 이름이 카쉼이며 이 집안의 가장인데 돗자리를 짜고 있었다. 가족 모두가 생계 유지 수단인 이 일에 동참한다. 짙은색 옷을 입은 여인들은 카슘의 부인들이다. 이 사람은 그의 첫 번째 부인으로 34살이다. 이 사람은 그의 두 번째 부인으로 21살이다. 늪지에 사는 남자들은 부인을 둘 또는 셋씩 거느리는 걸 자랑으로 삼는다. 코란에도 이렇게 적혀 있다. 부인은 원하는 만큼 둘 수 있지만 그들을 공평히 대하라.
5,000년의 역사를 지닌 이곳 늪지는 오늘날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다. 파괴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700년이 흘렀다. 오늘날의 바그다드는 이라크의 수도로서 인구 300만 명의 대도시다. 마천루, 교통체증, 벌떼 같은 사람들. 오늘날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대한 현대 도시다. 취재팀이 도착한 때에는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한창이었다. 방문객들은 이라크와 이란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거의 못 느낀다. 새 바그다드를 상징하는 거대한 기념물. 이곳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라크가 이를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담 카디시아다. 두 쪽으로 갈라진 이슬람교 사원처럼 희한하게 생긴 이 기념물은 티그리스 강에 떠다니는 범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티그리스 강에 복을 내려주고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는 뜻에서 세워졌다고 한다. 라쉬드 거리에는 그 옛날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광장에 선 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북적거린다. 시장의 여러 물건들 가운데는 한때 귀족들의 스포츠였던 매 사냥에 쓰이는 매들이 끼어 있다. 흑차의 일종인 차이해인 한 잔을 마시면서 남자들은 시간을 보낸다. 흑차를 마시는 남자들을 보며 취재팀은 아라비아 밤의 화려한 세계를 엿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개의 강 사이를 뜻한다. 아버지 티그리스 강과 어머니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끼인 메소포타미아 땅은 한없이 펼쳐지는 초원이다. 바그다드로부터 이 두 강은 600km가량 흘러가다가 합류한 다음 바다로 들어간다. 강 전체를 통틀어 고도의 차이는 30cm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강을 따라 100km를 지나면 고도로는 5cm만 낮아진 셈이다. 이렇듯 광활한 평지에 관계가 된다면 메소포타미아는 광활한 초승달 모양의 옥토로 변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물레방아 바퀴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오고 있는데 그 직경은 최대 10m 정도 된다. 이 물레방아에 의해 퍼올려지는 물은 광활한 메소포타미아 초원을 적셔준다. 모든 시대에 걸쳐 메소포타미아 통치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관계와 홍수 통제에 있었다. 수로 관리의 실패는 왕조의 몰락을 초래했다고 한다. 메소포타미아 초원에서 전개된 인류의 역사. 그의 유산은 작은 언덕의 형태로 초원에 남아있다. 꼭대기에 신의 사당이 있는 이 신성한 탑은 메소포타미아만의 독특한 유물이다. 산이라는 자연적인 고지가 없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런 형태의 고지를 만들었는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신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스스로 고지를 창조해냈다. 탑은 나선형 계단에 에워싸여 있는데 위쪽으로 돌아서 올라갈수록 하늘에 점점 근접하게 된다. 끝없는 상승을 상징하는 이 탑은 하늘을 갈망한 민족을 둔 메소포타미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유산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은 이런 고지를 도시 중앙에도 만들어 놨다. 이 거대한 탑은 나선형을 그리면서 하늘로 솟구치고 있다. 높이 52m에 이르는 이 탑은 북부 이라크의 중심 도시인 모술의 상징물이다. 13세기에 모술에 들렀던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여기에서는 모슬린이란 천이 금과 비단으로 짜여지고 있다. 모슬린이란 명칭이 취재팀에게 낯설지 않게 들렸다. 모술이란 명칭을 유명하게 만든 모슬린 천의 직조 전통은 아랍의 카페트 공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전승돼 왔다. 대부분의 카페트 직공들은 어린이들이다.
마르코 폴로가 모슬린이라고 지칭한 천과 유사한 화려한 색상의 천으로 만든 옷을 착용하고 있는 이 여자아이의 작은 손은 놀라울 만큼 능숙한 솜씨로 실을 다룬다. 이건 7살짜리 아이들이 짠 카페트다. 이렇듯 실크로드의 아이들은 숙련된 기술자들이다. 취재팀은 마르코 폴로의 세계를 따라 여행을 하고 있다. 그가 저술한 모든 저서들을 확인해가면서 취재팀은 역사를 가로지르면서 여정에 오른다. 마르코 폴로의 말을 빌면 모술은 다양한 종족들이 공존하는 거대한 왕국으로서 이 중 가장 뛰어난 종족은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믿는 아랍족이다. 모술의 북쪽으로 30km 떨어진 산에서 취재팀은 마르코 폴로의 책에서 기술된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이는 수도원을 발견했다. 성 마티 수도원이라고 불리는 이 수도원은 마치 산 표면에 매달려 있는 듯했다. 이 수도원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서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사를 목격해온 2개의 오래된 성서들이 이 수도원의 보물로 소장돼 있다. 이것은 양가죽으로 만든 성경책이다. 중국에서 발명된 제지술이 이곳에 전래된 건 8세기였다. 제지술이 전래되기 전까진 양피지가 쓰였는데 성경 한 권을 만드는데 300마리의 양가죽이 필요했다. 이것은 중국에서 도입된 기법을 이용한 황마로 만든 성경책이다. 중국에서 발명된 제지술은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 세계에 소개됐다. 종이의 도입은 실크로드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수도원 바로 밑에서 취재팀은 40여 채의 가옥돌로 구성된 아담한 촌락을 볼 수 있었다. 이곳 마을 주민들은 모두가 기독교도들이다. 인구 전체가 거의 이슬람교도 일색인 아랍 세계의 한복판에서 기독교 마을이 있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마을의 여인들은 화려한 색의 옷을 입고 있다. 기독교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차도르라고 부르는 짙은 색의 옷을 입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먹지 않는 돼지고기도 거리낌 없이 먹고 남자들은 이슬람교 세계에선 금지되어 있는 술도 마신다. 취재팀은 기독교 마을인 이곳이 마르코폴로 시대에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다. 이라크 정부 당국에 헬기로 메소포타미아 초원을 공중 촬영하게 해달라는 취재팀의 요청은 이라크가 현재 비상사태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땅에서 차를 몰고 가는 것밖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메소포타미아의 유적들을 탑사하는 동안 취재팀은 우연히 유프라테스 상류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바그다드 서쪽에 위치한 사막 한가운데서 일본 고고학자들을 만났다. 발굴단의 인솔자는 이라크에 소재한 코쿠시칸데 연구소의 히데오 후지 교수였다. 이라크를 처음 방문한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후지 교수는 이 나라에 매료되어 발굴 작업을 계속해왔다. 후지 교수와 그의 발굴단은 현재 취재팀이 취재하고 있는 역사인 실크로드 역사보다 2000년이나 더 된 약 4000년이 넘는 유적의 발굴 작업에 임하고 있다. 취재팀의 눈엔 단순한 돌덩이로 비치는 것을 후지 교수는 인류의 귀중한 유산이라고 했다. 후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적들의 보고다. 고대 유적을 발굴하면서 우린 인간들의 연대기적 기록들인 인류사를 밝게 조명할 수 있다. 단 한 조각의 도자기라도 우리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할지도 모를 엄청난 발견이 될 수도 있다. 이 흥분되는 기대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취재팀은 유적 바로 옆에 처진 천막에서 살면서 오전엔 찜통 같은 더위에서 모래를 뒤집어 써가며 사막을 파내는 후지 교수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내 권능이 미치는 이 길을 통과하는 행인들과 상인들에겐 신에게 맹세하건대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 하토라에 와서 상인으로 열심히 일하라. 대상들의 도시 하트라. 하트라를 빼놓고는 실크로드에 대해 말할 수 없다. 하트라 왕은 그의 오른손을 들고 최선을 다해 실크로드 여행자들을 보호하겠노라고
신께 맹세했다. 오른손을 든 하트라의 조각상은 너희가 강도의 습격을 당하게 되면 오른손을 잘라내서 자결하겠노라고 맹세하고 있다. 야발 소녀의 우발 조각상은 동양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풍긴다. 하트라 성에 들어선 대상들은 기나긴 여행 끝에 평화로운 우발상을 보면서 기분이 전환됐을 것이다. 중국과 인도로부터 서쪽으로 행진해온 대상들은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취재팀이 따라온 이란의 남로를 횡단하여 지중해로 향하는 여행을 계속했을 것이다. 이 여행의 한가운데 위치한 하트라는 실크로드 최대의 요충지로 번창했다. 대상들의 도시 하트라는 1, 2세기경에 번영의 절정에 이르렀다. 도시 심장부에 서 있는 사원에서 취재팀은 문기둥에 양각으로 새겨진 낙타 조각들을 발견했는데 대상들의 도시와 낙타 조각들은 상당히 어울려 보였다. 젖을 물고 있는 아기 낙타는 실크로드의 평화로운 오아시스 중 하나를 연상시킨다. 하트라는 실크로드에 있는 커다란 오아시스다. 역대 왕들은 하트라의 번영에는 대상과의 거래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대상들의 안전을 한결같이 최우선으로 두었던 것이다. 사람들의 왕래와 더불어 동서양의 문화도 이 도시로 유입됐다. 이것은 전지전능한 통치자인 태양이 안치되어 있는 태양신전이다. 화려한 아치형 입구가 있는 이완이라고 부르는 이 구조물은 이란에서 유래된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다. 아랍어로 하트라의 원뜻은 영구적 거주자인데 문명이 발달한 곳이란 뜻도 가지고 있다. 취재팀은 하트라가 이름에 걸맞는 문화의 도심을 느꼈다.
옆에 있는 우물에서 발굴된 비너스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조각을 누가 만들었을까? 파트라에서의 발굴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신전 주위에 있는 다수의 작은 언덕들은 모두가 2000년 이상 된 유적들이다. 실크로드의 풍부한 역사가 깃든 이 유적들은 지금 조용히 잠자고 있다. 이곳은 현재 시리아를 관통해서 지중해로 뻗게 될 바스라와 바그다드를 길게 잇는 고속도로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다. 현대 실크로드로 불릴 수 있는 이 길의 건설은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150km 떨어진 지점까지 완공됐다. 취재팀은 그곳에서 낯익은 중국 사람들을 보게 됐다. 하레. 아. 아. 8세기 중반에 이라크를 방문했던 도강이란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곳엔 중국인 장인, 화가와 직조공들이 살고 있다. 이곳에선 현재 300명의 중국인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서쪽으로 통하는 현대판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막의 거주자들인 베두인족 천막들이 눈에 들어온다. 오, 見えてきた。あのテントだ。あれだよ、きっと。 아,羊がいる羊だ。先生、あ、白だ。Assalamu alaikum. Assalam. Hello. Assalam. Hello. Assalam. Assalamu alaikum. こっちの人はどうですか。これ親父さんでした。はい。Hello, Haji. Hello.
Hello, hello. Assalam. Hello. Hello. Assalam. Assalamualaikum. Yapani. Hello, Yapani. Yapani television. Hey, hello, Yapani. Television. Hello, Yapani. 집주인이 취재팀에게 커피를 대접했는데 이것은 베두인족 특유의 환영 표현으로 쓰고 지난 아랍 커피였다. 베두인족은 친척들과 손님들을 각별히 환대한다. 혹독하고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 사는 그들에겐 외부인의 방문만큼 큰 기쁨은 없다. 가족 전원이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러 집에서 나온다. 젖소 가죽으로 만든 통엔 양의 젖이 약간 담겨 있다. 이 딸은 취재팀이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줄곧 치즈를 만들어 왔다. 그녀는 방금 만들어낸 치즈를 취재팀에게 대접했다. 두 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저어댄 뒤에 비로소 치즈가 완성됐는데 담백하면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 베두인족의 건강은 이 치즈로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 원두 커피는 베두인족 남자들이 직접 간다. 커피가 준비되면 베두인족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앉아 흥겨운 시간을 보낸다. 모래 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취재팀은 예전에도 모래 폭풍을 만난 적이 있어 두렵진 않았다.
모래 폭풍이 다가오면서 창공을 뒤덮었기 때문에 이때는 모래 폭풍을 직접 통과하는 수밖에 없었다. 광활한 사막은 서쪽으로 시리아와 저 멀리 지중해까지 펼쳐져 있었다.